네, 진사로입니다. 41회 한능검 고급 마지막으로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금반 우리의 노동 정지는 다만 국제통상 주식회사 원산지점이 계약을 무시하고 이거에 대한 노동을 정식화하려는 각 세포단체가 동정을 표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결코 동맹 파업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군인의 소방대가 출동한다 하여 온 도시를 경동케 함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니 원산상원폐의소가 연합회원과 만화목을 비시민과 같이 보내는 등을 감행하는 것이 사실으로 이 표현서를 기체할 것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노동 정지, 이게 이제 파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맹 파업을 행한 거는 아닌데 뭐 제한군인의 소방대가 출동한다, 경동케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그 원산 지역에서의 파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산 총파업, 보통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자, 요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산 총파업이 1929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30년대에 나타났던 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본문에도 그 노동 정지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선지에서도 노동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는 게 이제 한능검에서는 보통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요. 그 정답이 3번입니다.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이게 193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 총파업보다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도 기억해 두십시오. 평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성립되었다. 이거는 1927년입니다. 제가 이쪽을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해설 강의 때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에 그 조선노농총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조선노농총동맹이 1927년이 되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920년대 중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경성고무 여자직공조합이 아사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게 1920년대 초입니다. 이것도 아마 76회 심화에서 나왔던 것 같네요. 경성고무 여자직공조합. 요거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 초 역시. 그 다음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조선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이것도 1920년대 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2번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42번 가야죠.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광시성 구인에 위치한 이 건물터는 김원봉이 조직한 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은 아니고, 자, 쭉 읽어보시면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을 받아서 후베이 성 우한에서 창설되었고,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우한에서 창설됐고, 김원봉이 조직한 부대입니다. 요거는 조선의용대. 자,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설립 의의는 이제 선지에 나와 있어요.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뭐 만주도 물론 당시에 중국 영토였죠. 근데 만주에서는 한인 군대들이 많이 활동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국 관내는 만주가 아닌 만리장성 이남,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중국 본토 쪽,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의용대가 최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 볼게요.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 청산리 전투를 마친 독립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으로 뭉쳐서 이제 러시아 자유시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시 참변을 또 겪게 되죠. 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사내부대였다. 이 한국독립군입니다. 아까 지청천 장군 나왔죠. 그 부대입니다.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으로 항일 전쟁을 벌였다. 이거 조선혁명군이에요.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건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갈게요. 가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철이 조직한 것으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대한독립군 정수를 조직하여 밀산에 두고 북한도이라는 걸쳐 활동을 개시했다. 총지휘관 서일은 뭐 했다. 이렇게 나왔죠. 대종교입니다. 자, 대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대종교 하면은 뭐 이제 여기 나철 선생님도 나왔고 그냥 다 요약을 할까요? 나철 선생님께서 창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철 오기오 이 두 분이 자신회 결성해가지고 자신회 이게 이제 그 을사오적 처단 요거를 목표로 삼았던 단체예요. 그 다음에 그 중광단을 결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북로 군정서로 발전합니다. 이게 선제 나왔죠. 2번이 정답이에요.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가 대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종교를 말씀드릴게요. 자, 개벽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동학에서 분화한 종교죠.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입니다. 아펜젤러 선생께서 세우셨어요.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천주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천도교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제 펼쳤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주도하셨습니다. 자, 44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 청구에 본인을 예방구금에 붙인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이에요. 자,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때, 그러니까 동법의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범할 우려가 있다. 이 현저하다는 게 뭐 우려가 좀 크다 뭐 이 뜻인데,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야, 저는 저번에 독립운동 하지 않았냐? 쟤 또 할 것 같은데 잡아.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 또 열받네요. 그 다음에 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붙여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때에도 전한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호관찰을 해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범할 우려, 그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할 때. 그 다음에 우려가 현저할 때. 자, 말씀드릴게요.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호관찰령 나오는데 이거는 193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중반이죠. 뭐 이 정도를 아시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 법령 제정된 후에 일어난 사실을 찾아라.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말씀드리자면 2번이에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최연배, 이국노 등이 투옥되었다. 이제 이게 그 1940년대 초인데 이 예방 구금령보단 뒤에 있었던 일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는 그보다 전입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1927년이죠. 20년대. 그 다음에 순종 인산이를 기회를 삼아서 60만세 운동도 1920년대 중반. 신간회보단 전이죠. 자, 정우의 선언이 발표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봉길이 훈커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제 요인들을 살상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 정우의 선언, 신간의 순서라는 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뒤에 있었던 일은 조선어 학회 사건을 꼽으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학회는 일제강점기 프로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민촌 이기영 선생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프로문학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프로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프랑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이 민촌 이기영 선생님에 대한 그 가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이기영 선생님의 문학세계랑 관련된 내용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일제강점기 문학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요 이기영 작가의 가장 대표작이 뭐냐면 고향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소설 고향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 요게 이기영 작가님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제와 문체, 요거는 1900년대에 나온 이제 소설을 말하겠죠. 황성신문에 연재된 거. 네, 근데 이기영 작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액에서 소년에게 나타난 신체시의 형식, 최남선인데요. 저 이렇게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그냥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분이라고 할게요. 이 양반이 조선사 편수에 요거 저기 식민사학 연구했던 곳이죠. 1920년대에 만들어진 여기 들어가서 식민사학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이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수회의록을 통해 본 신소설의 소재와 내용. 자, 이 금수회의록은 안국선이라는 작가가 지었는데요. 이 금수회의록이 진짜 말 그대로 짐승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풍자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이렇게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웃기는 부분들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도 반영이 돼 있고 좀 명작으로 저는 봅니다. 자, 시 광야에 드러난 항일 정신과 작가의 독립운동. 자, 이육사 시인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 1기생으로 이제 그 학교를 수료해서 김원봉 선생하고도 이렇게 그분의 영향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이제 감옥에 17번이나 투옥되면서 독립운동 활동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옥중에서 순국하시는 이런 시인 분입니다. 자, 46번 갈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해지구 경비 육군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 보호의 임무를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자,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지방장관으로부터 병력 청구를 받았을 때는 육군 총참모장에게 승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서 사태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렸을 때는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사실 이 법령 자체는 조금 이제 자주 본 거는 아닐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위수령이라고 해요. 위수령.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이승만 정부 때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이승만 정부 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답을 낼 수가 있기는 해요. 자, 요 위수령이 이제 이승만 정부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지방장관으로부터 병력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제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수사령관이 지방장관의 병력 청구에 따라서 이제 지방 부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지금 군대 움직이는 제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이게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소요 사태라든지 이런 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좀 이제 현대로 봤을 땐 지금이 아니라 좀 초창기 시기 정도로 이렇게 추론해서 풀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이건 이승만 정부랑 관련된 시기 이제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인 걸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알아냈다면 정답은 바로 나오죠. 2번입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정부 때죠. 그런데 다른 거 보시면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민주화 선언이 나오고 헌법이 바뀌죠.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헌법이 바뀌었고, 이 바뀐 헌법에 따라서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 이게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역시 전두환 정부예요. 그 다음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역시 전두환 정부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되죠. 신군부의 계엄학대와 무력지점에 저항하는 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신군부의 권력장악에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려던 그 시기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전부 다 거의 같은 정부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위수사령관 같은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단위의 군대가 그 지방장관,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그런 인물들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병력 청구 받으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위수령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47번 갈게요.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나왔어요. 자, 오는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지난 37년간 지속되어 온 야간 통행 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래요.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통제 정책과 유화 정책, 뭐 강원 양면 정책이라고도 해요. 통제 정책과 유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 통제 정책으로 보자면은 삼천교육대,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언론 탄압이죠. 그리고 이제 유화 정책으로는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요거 출범시켰고, 그 다음에 그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게 통금 해제, 그리고 이제 두발과 교복,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자율화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전두환 정부 시기에 사실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기억과 니은입니다. 언론 통폐하기 위해 강제로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보도지침이죠. 그래서 뭐 당시에 동양방송, TBC 이런 게 이제 KBS로 통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었다라는 게 이제 뭐 언론 통폐합 단행 뭐 요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법령으로 가정의례 준칙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예요.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 전개도 박정희 정부입니다. 쌀만 먹지 말고 이제 밀가루 섞어 먹자. 뭐 이게 이제 혼식 분식이에요. 이 혼식은 보리쌀 같은 다른 쌀 섞는 거, 다른 이제 곡식을 섞는 거. 그다음에 분식은 밀가루 음식 먹자 이거죠.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인 1번이 되겠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자, 가, 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자,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41회 고급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자,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상회의라는 건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뜻하는데, 이제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하자,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심의결정을 실시케 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 그리고 합작위원회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는데 아마도 그 중에 1항과 4항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
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 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용소 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돼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신탁 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돼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임시정부 수립해라. 그리고 거기랑 협의해가지고 4개국의 신탁 통치. 그러니까 정식적인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이때 뭐 통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된 게 언제냐면은 이게 목표예요. 이게 결정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추진을 하되 이제 일단은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이제 그때까지는 신탁 통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은 쑥 빠지고 신탁 통치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보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민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그나마 좀 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뭐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정상단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에 서명한 재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는 이미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시행하라고 UN 소총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남북 협상과 관련된 지도자들의 성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조선 단독 선거가 결의가 된 그 이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시기상으로 연결하자면 각각 가나를 특히 알아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가나를 알아내는 게 어려운데 대신에 모스크바 3국 이걸 다 알아냈다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가 좌우합작 운동이 발생했고 이거 전부 다 실패하고 이제 뭐 인구비례 총선거 됐다가 소련이 거부하고 남한만이라도 해라 결의되고 그 다음이 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가 다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49번 갈게요.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에 외교정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군사 원조가 나와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완화 경비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월남이 이제 당시는 월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죠. 한자로 월남이에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거는 결국 베트남 전쟁 파견과 관련되는 자, 그 문서입니다. 이제 여기도 보면 주월 한국군,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한국군이죠. 그래서 주월 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가운데 뭐 한국에 발주할 것이면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예요.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 뭐 브라운각서 체결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파견이 된 건 박정희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외교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5번입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라는 게 박정희 정부예요. 자, 이 한일협정 국교 정상화 이건 반대 많이 했죠. 김종필 오이라 예비회담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 수교하려고 한다 하니까는 반대가 일어났어요. 6.3 시위. 근데 이때 계엄령 선포하고 그거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에서도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배상금을 받아내는 한편 경제 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던 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도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게 북방 외교죠. 중국하고. 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노무현 정부고, 그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제가 간혹 말씀드렸는데 어제 76회에 나왔죠.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자, 50번 갈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작년에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워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국민기초생활법 제정된 거, 그 다음에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던 때, 자, 이때는 바로 김대중 정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김대중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하면 대표적으로는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있죠. 근데 그건 선지 없고 대신에 이제 그거랑 관련된 굉장히 진일보한 그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개성공업지구 조성 합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금강산 관광. 금강산에 관광이 시작되는데 해로 관광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한 키워드가 노무현 정부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무현 정부의 이 통일 정책은 김대중 정부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인데, 2차 남북 정상회담이랑 14 공동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성공단을 착공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도 육로관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군 생활을 이제 두 정부에 거쳐서 6년 동안 했고, 특히나 그 복무했던 곳이 강원도 고성 동해안 최전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에 육로관광을 나가는 이 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전부 다 봤다. 뭐 요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고, 자,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거는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진 건 전두환 정부.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죠.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정희 정부 때 통일 노력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그 4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역시나 이 고급 시험은 심화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잘 복습해서 심화 시험 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